진호 씨, 나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지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거실 테이블 사이로 오가는 말들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동안 애써온 시간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것 같은 허망함에 아무 말도 이어갈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2살 강진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는 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 4개월 만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꿈꿨던 황혼재혼의 설렘과 그 과정에서 부딪혔던 갈등과 후회, 그리고 얻은 깨달음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면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첫 몇 년은 정말 여유롭고 편했습니다. 35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나니 아침에 눈을 떠도 더는 출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던지요. 읽고 싶었던 책도 보고 낚시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산에 올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넓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했고 아내는 7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멍하니 보고 있자니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외롭게 들리더군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했던 시간들이 생각날 때마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 내 인생도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이웃들과 책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요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지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에이, 이제 와서 무슨 인연을 만들어요? 하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며칠 고민하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황혼재혼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작은 기대와 설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김은영이라는 분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졌고 조곤조곤한 말투가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날 저도 오랜만에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자 살며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은영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름대로 익숙해지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아마 당신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 매주 한 번씩 은영 씨를 만났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영 씨는 자연을 참 좋아했고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영 씨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고 제 삶에도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벚꽃이 만연한 봄에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마음은 어느새 당신으로 가득 차 있네요. 서로의 손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빈 마음을 함께 채워가면 어떨까요? 제 말을 듣고 은영 씨는 미소를 머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선 외롭고 무거웠던 길도 당신과 함께라면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거절당하면 어쩌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마음 졸였던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꺼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내 생각이 궁금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이제 아빠만의 삶을 시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두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둘은 은영 씨와의 관계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결혼 후 재산 문제가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혹시 그분이 아빠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런 말까지 해야겠니? 은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나를 정말 잘 이해해줬고 우리 관계는 진심이야. 하지만 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결정 같아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 안 하고 결혼하시면 우리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걸 믿어주지 못하니? 너희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은영 씨랑 잘 살아보려고 결심한 거야. 하지만 딸들은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결혼 전에 재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안심하고 축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고민이 되긴 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영 씨와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은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호 씨 자녀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진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도 저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제가 가진 재산은 미리 유언장으로 나누겠다고 알렸습니다. 그걸 본 딸들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걱정 없이 축하드릴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영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당신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영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요. 결혼 후 첫 한두 달은 정말 꿈처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은영 씨가 커피를 내려주며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커피 좋아하신다면서요? 오늘은 조금 더 진하게 내려봤어요. 어떠세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고 다정한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순간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은영 씨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하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평온함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진호 씨 이거 좀 썰어 주시겠어요? 저는 국물 간을 맞출게요. 네, 제가 요리 보조는 자신 있습니다.
은영 씨와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고 냄비를 저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진호 씨랑 공원 걸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요. 오랜만에 그렇게 여유롭게 걸으니까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혼자였을 때 느꼈던 그 텅 빈 공간이 점점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더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고 산책을 하며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진호 씨, 여기 꽃 참 예쁘죠? 이거 하나 사서 집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은영 씨가 고른 거라면 집안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꽃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꽃을 화병에 꽂으며 함께 꾸미는 순간에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난 뒤 마당에 나와 의자에 앉아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호 씨,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하며 은영 씨의 미소를 바라보는데 그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다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이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졌고 혼자였던 시간 동안 느꼈던 쓸쓸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그날의 소소한 행복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그때만큼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매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나면서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차이들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시작했던 평화로운 시간이 사라지면서 마음도 답답해지더군요.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고 활기찬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는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 이렇게 조용하면 더 처지잖아요. 음악이라도 좀 틀어보면 어때요? 저는 이 시간이 조용해서 좋아요. 생각도 정리되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갔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은영 씨는 새로운 요리를 해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늘 익숙한 한식을 선호했습니다. 오늘은 샐러드 먹는 거 어때요? 속도 편하고 간단하게. 저는 든든한 한식이 좋아요.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은영 씨가 한동안 말없이 있더군요. 결국 이도 저도 못하고 차가운 반찬만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과 수면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은영 씨의 불면증과 제 코골이가 갈등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한쪽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무심히 편하게 잤던 거예요. 진호 씨, 사실 저는 어젯밤도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 저를 깨우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면 클리닉과 병원을 오가며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코골이 완화 기구를 사용하고 습관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단시간에 바로 개선은 안 되더군요. 진호 씨가 노력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매일 밤 잠을 못 자니까 정말 힘드네요.
결국 우리는 침실을 따로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편하게 쉬자는 의미였지만 그게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대화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었네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런 짧은 대화만 오가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도 점점 더 힘들어질까요? 어느 날 저녁,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 씨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둘 다 상처만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은영 씨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을 들을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도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점점 멀어진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한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정말 우리 선택이 잘못됐던 걸까요? 그날 대화는 결국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각자의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또 한 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별하고 며칠 동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끝내 맞춰지지 않았던 그 차이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보려고 애썼던 모든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따로 침실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멀어졌던 모습들이 이제야 더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다시 혼자가 됐다는 현실은 이번엔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보면서 달빛 아래에서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갈등했던 순간도, 은영 씨와 함께 울고 웃으며 새 출발을 꿈꿨던 그때도요. 내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을 덜 했던 걸까요?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가겠다며 다짐했던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식들의 본심을 알게 됐던 순간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재산 문제를 먼저 꺼내던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결혼을 강행했던 제가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사는 게 맞았던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으니 자꾸만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려고 했을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온갖 아픔들도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단순히 아픔만 남긴 건 아니더군요.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웃고 대화하고 산책하며 느꼈던 따뜻함은 제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이 경험도 없었겠지 싶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3바퀴 정도 돌며 산책을 하고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돌아오고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도 다시 느낄 수 있더군요. 얼마 전부터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삶을 들으며 공감하다 보면 저 자신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군요. 물론 가끔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순간들로 남아 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특히 건강 문제나 심리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두려워서 새로운 인연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년의 사랑은 다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신다면 행복한 순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소한 사연이라도 여러분과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다시 한 발 내디디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